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보육정책 업무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좀 보내야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월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계속 일을 하라고 하고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앞서서 김혜준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경험을 좀 하게 됐고 또 저출산 관점에서 보면 저희 아내가 둘째를 이제 낳기로 결정하는 그런 것도 사실 1년간의 이제 육아휴직을 통해서 저희 이제 가족에서도 저희 뭐 많이 나면 한 2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둘째를 낳겠다는 생각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1년간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와이프도 이제 둘째를 낳겠다는 결론을 좀 내려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셋째까지도 저희가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연금급여 팀을 맡고 있지만 저는 저출산 업무를 한 4년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아빠 육아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저희는 이제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남성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3, 4년간 이제 업무를 하다가 느끼게 된 점은 저출산 극복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 육아 참여이다. 그리고 이 참여 정도가 아니라 남성이 육아 가사의 하나의 주체로서 쓰는 그런 것들이 제도와 문화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성 육아를 좀 파고들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라는 것이 단순히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평등 사회로 가는 어떤 굉장히 관건이 되기도 하고 또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기능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72시간 아빠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 건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빠의 회복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남성 육아야말로 저출산 극복뿐만 아니라 이제 병들어 있는 사회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 참여를 저희가 흔히들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족 단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단위 또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남성 육아 참여 부분을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를 가족의 영역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끌어올린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인데 사실은 이제는 남성 육아 참여를 이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족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아젠다로 끌어올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간 생각해 보면 이제 1차부터 3차 기본계획까지를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사실 1, 2차에는 보육을 확충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3차부터 앞으로 4차, 5차 되는 시기 동안에는 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핵심이 남성 육아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지원에서 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유라고 표현하셨는데 시간을 지원해주고 만들어주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아빠 육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가 보면 이제 2007년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2014년도에 아빠의 달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육아가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앞서 발표하신 것들에서 보셨듯이 여전히 가사 육아 분담의 어떤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별 육아휴직자를 보면 이제 뭐 나오지만 저희 전체 근로자 숫자를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고 그 중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뭐 10%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제도를 증분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 5일제를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육아 참여를 정말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근로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순히 그 과로사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이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일하는 방식 개혁에 정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아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도 이제 저희보다 먼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칼퇴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촉매제가 남성의 육아 참여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고용관계에서 굉장히 출산 육아와 관련돼서 경직되어 있는 고용시장 구조를 깨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토론 자료에 간단히 넣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207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2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근로시간만 1800시간으로만 줄여도 사실 그 근로시간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보면 출산율이 상당히 회복되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근로시간이 준다고 당연히 이제 뭐 결혼 출산 같은 것들이 활발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상관관계만 보더라도 근로시간만 줄임으로 해서 나타나는 출산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육아에 대해서 캠페인들도 많이 벌여왔는데요. 사실 이게 보편적인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빠 육아를 하는 별난 아빠 또는 용기 있는 아빠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특별한 개념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이제 그 노르웨이 사례도 나왔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일상화된 현상으로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향후의 아빠 육아 캠페인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71페이지 토론 자료를 보시면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좀 하기 전에는 스웨덴이란 나라가 원래 남성 육아 참여가 활발하고 양성평등한 사회인 줄 알았지만 제가 1976년도에 그 아빠의 달 포스터를 보면서 놀란 부분이 스웨덴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이킹 있는 데라서 굉장히 어떻게 마초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사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3, 40년간 꾸준하게 투자하고 변화하면서 지금의 양성평등 사회, 성평등 사회 그리고 남성 육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육아휴직에 있어서의 여성과 남성 비중 변화가 1990년대만 보더라도 여전히 남자들이 낮았는데요. 한 20년 걸치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돼서 현재 일은 한 40%대까지 차지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육아라는 거를 볼 때 특히 저출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이런 제도가 이런 문화가 가능했던 것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모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을 거의 7, 80%까지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빠 육아를 이제 아빠의 달 같이 이제 엄마도 쓰고 그리고 아빠도 모두 써야 되는 그런 예외적인 굉장히 정규직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제도가 아니라 다소 좀 이렇게 획기적일 수 있지만 모든 아빠에 대해서 한 달이나 또는 최대한 석 달까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좀 과감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기업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롯데그룹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그 여성이 다니기 좋은 직장 또는 그 부모 모두 다니기 좋은 직장을 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한번 너무 과감할 수도 있지만 롯데그룹에서 남성 육아휴직 1개월을 한번 의무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롯데에서 1개월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또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그냥 모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공공 부분에서라도 이러한 과감한 접근들이 좀 이루어질 때 남성 육아 참여가 보편적인 어떤 사회의 시스템 또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율이 이번에 이제 공약을 다행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OECD가 2.2%가 되고 이제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3, 4%가 되는데
이 가족 지출은 단순히 아동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부모보험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육아가사 주체로서의 아빠라는 역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최근에 한 캠페인의 명칭을 예전에는 마더하세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도와줘라 그리고 마음을 더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보면 그냥 아빠가 도와주는 정도인 거지 아빠가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구의 날 때도 그렇고 캐치프레이즈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해서 남성도 육아가사의 어떤 주체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나아가자라는 것들을 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아빠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아빠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와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부분들은 더 얘기가 돼봐야겠지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카드를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고운만 카드고 지금은 국민행복카드인데요. 그걸 발급받게 되면 아버지들이 최소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아빠의 역할과 아빠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보편적인 아버지 교육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얘기해 주시는 얘기들을 저희가 좀 들으면서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기획에서도 이제 남성 육아 참여라는 내용들이 잠겨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독립돼서 위원회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논해야 될 부분들이 이 남성 육아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이 그 사무처에서 좀 충분히 논의돼서 이제 모든 근로자들이 봤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비정규직이 봤을 때도 이 제도는 정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